예, 앞 강좌에 이어서 2부 계속하겠습니다. 1부에서 이 장면에서 넘겼는데요. 에, 여기서 그 전면에 붙은 액자를 복사를 해서 이 측면에 붙이는 작업을 한번 더 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 현재 그 액자 모델 프레임 10, 10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제를 하겠습니다. 복제. 그 일을 원만히 하시려면 이 레이어가 생길 때마다 이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 활성 레이어, 속성, 명칭을 바꿔줘 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 정도는 이제 다 하실 줄 알리라 믿고 그냥 건너뛰겠습니다. 복제를 해서 복제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. 현재 이거를 회전을 통해서 180도를 줘봅니다. 180도. 180. 그럼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게 보이죠? 이게 현재 이게 복제된 레이어입니다. 그리고 이 선택된 레이어도 복제된 레이어입니다. 이 위치를 이용해서 이 왼쪽 벽에 갖다 붙입니다. 위치. 붙었죠? 예, 아이고. 붙었습니다. 이렇게. 저 접착시키는 부분에서 마우스 작업이 잘 안 되면은 요 수치를 조정해 가지고 수치를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해보면 그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. 이렇게 요 카메라 구두상에서 복제를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굳이 작업창에서 손을 안 봐도 제자리 가서 딱딱 붙는다는 거. 그리고 나중에 또 카메라 3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서로 맞춰주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에 요 아까 제가 꽃병 화분 받침대로 쓰기 위해서 지우질 않았는데 바로 요 부분에다가 꽃병을 올려 놔보겠습니다. 꽃병을 딱 정위치다 올려 놓을 텐데 이 카메라 구도가 아니고 직접 작업창에서 하시려면 엄청 힘들 겁니다. 아마 육안으로는 된 것 같아도 나중에 돌려보면 전혀 딴판입니다. 그래서 절대 이 카메라 2와 3는 분명히 마스터 해줘야만 모든 작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. 화병을 블루로 컨테이너를 선택한 다음에 모델 레이어 추가해서 꽃병을 부르겠습니다. 꽃.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시려면 여러분들도 미리 어떤 소재들을 다룰 것인가 그 구상을 하시고 미리 저처럼 이렇게 사진 모으듯이 마련해 놓는 게 작업하기에 아주 수월해집니다.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. 꽃병 화분 2개 베이지 2 베이지라는 단어가 그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운 건데 베이지
2 불렀는데 좀 용량이 있는지 지금 나타났습니다. 이제 나타났으면 이 작업창이 엄청 크기로 들어앉았죠. 이걸 이제 다시 꽃병으로 선택해 준 다음에 크기로 일단 줄여줍니다. 이 수치를 보면 대강 비슷하게 맞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. (102101) 대충 맞았습니다. 그러시면 이제 이 위치니까 위치로 들어가서 카메라 뒷면에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. 그리고 여기 오른쪽 요 지점에다 정확히 갖다 놓습니다. 이렇게. 위에서 볼 때는 이 받침대 위에 올라 앉았는데 육안으로 보면은 높이가 안 맞았습니다. 그러면 물론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높이 올려서 맞춰줄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카메라 3를 불러야겠죠. 카메라 3. 요 가시적이라는 그 체크 표시가 되는 요 부분 화면에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요 가시적에다 체크를 해주면 카메라 2와 카메라 3 화면이 같이 열렸습니다. 물론 이게 화면이 비좁다 생각하시면은 2든 3든 일시 또 체크를 풀어서 잠깐 감출 수가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하시면은 보기에 편할 겁니다. 카메라 3 화면이 여기 보이는데 이 올라 앉았는가는 요 위치를 보면 판단이 나옵니다. 이게 지금 작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카메라 3에서 크기를 한번 키워줘 보겠습니다. 크기. 그러면은 지금 약간 그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비켜 있는 게 보이죠? 바로 이런 경우에 카메라 3가 필요한 겁니다. 나중에 이 화면을 돌릴 때도 이게 좀 위태롭게 보일 수도 있죠. 이렇게 이런 경우에. 그러면은 다시 꽃병으로 넘어와서 위치에서 정중앙이 되게끔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. 정중앙. 아이고. 조금씩 움직일 때는 이 마우스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 이렇게 딱 중앙. 맞았습니다. 이게 지금 이 육안으로 보면은 왼쪽이 좁고 오른쪽이 좀 넓어 보이는 게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사실 도면상으로는 이 가운데가 정확합니다. 이 지금 현재 이 룸 공간이 약간 회전이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중앙에 위치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실수가 없습니다. 그러신 다음에 이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지금 한 가지 빼먹을 뻔했는데요. 모든 작업은 이 키프레임이 1번인 상태에서 배치든 위치든 다 제자리를 잡은 다음에
이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절대 요 위치에 첫 프레임에 있어야 한다는 거. 그러니까 지금 요 액자 작업을 하면서 이게 중간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키프레임이 먹어 있는데, 이 키프레임이 이 중간쯤에 먹었는데 단 하나뿐이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러는 안 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도 키프레임이 있고 요 뒤에도 또 키프레임이 있으면 이게 같은 효과가 아니면은 하나만 남겨두시고 하나는 지워야 한다는 거, 그렇게 알아두십시오. 현재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키프레임과 그 충돌이 안 돼서 요 효과대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,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왼쪽 벽에 붙이면서 생긴 건데요. 그냥 건들지 말고 놔두십시오. 하나면 괜찮습니다. 하나면. 다음에 이 컨테이너로 넘어가서, 이런 경우에 이제 첫 프레임에 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, 이 액자, 세 번째 액자에서 이걸 나중에 지워주면 되는데, 이걸 앞에는 지우고 이걸 1번에다 옮겨 놓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컨테이너로 넘어가서 처음 출발하는 것과 똑같이 시작하겠습니다. 이 도중에 이렇게 그 다른 프레임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,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현재 이 프레임을 움직여 보니,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니까 이게 카메라 3가 작동하는데, 이 카메라 2와 3는 실제 화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. 그냥 놔둬도. 요게 잘못 먹혀가지고 커졌다, 여기는 적어졌다 그러는데, 이건 실제 이게 나중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이 카메라 2와 3는 절대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거는 카메라 2와 3는 괜찮다는 거. 그러신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각도로 회전을 줘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여기 탁자가 그 스케치업에서 그냥 같이 따라오게 했죠. 요 부분. 여기다가 글쎄 무슨 커다란 화분을 하나 올려 놓을까요? 뭐 찻잔이니 뭐 TV니 뭐 올려 놓을 수가 있지만은, 쉬운 대로 이 지금 카메라 2로다가 위에서 내려다 봐야 하는데, 현재 카메라 2가 작으니까 좀 키워 놓고서 상태를 보겠습니다. 크기. 보시면 여기 탁자가 이렇게 보입니다. 탁자.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다른 모델을 불러보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용량이 작은 걸로 수국 넝쿨 화분, 별 모양이 안 나는데 이거 말고 구석에 쓸 수 있는 화분을 불러볼까요? 코너 화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,
좀 시간이 걸리네요.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나왔습니다. 들어왔습니다. 화분 레이어를 선택하고 크기를 줄여줍니다. 이건 뭐야? 탁자까지, 아니, 바탕까지, 바닥 화면까지 붙어 있는데, 지가 이걸 그 배너라는 영상 화면에 써먹은 거라서 이렇게 그 떼내는 걸 잊었습니다. 떼내도 되지만 그냥 이 상태로 받침대처럼 그냥 쓰죠 뭐. 화분이 육안으로는 지금 탁자에 올라앉은 것 같은데요. 이 카메라 구도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. 카메라 이 방 가운데 들어앉아 가지고 육안으로 이렇게 탁자에 올려놓은 것처럼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돌려보면은 엉뚱하게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. 엉뚱하게. 그래서 바로 이제 카메라 2나 3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겁니다. 이런 작업을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. 화분이 선택됐으니까 위치를 정해주고 딱 중앙에다 갖다 놓습니다. 실제 탁자 위에 딱 놓으면은 엄청 차이가 나죠. 방금 좀 전에 그 모습하고. 도면상으로는 딱 정중앙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게 보입니다. 그러면 카메라 3에서 요걸 바로 탁자 면에다가 밀착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딱 바로 이런 데서 카메라 2와 3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꽃이 작으면 좀 키워도 되고, 그 다음에 요 왼쪽 귀퉁이 요 검은 상자 위에 거기도 뭐 천상 뭐 화분밖에 놓을 자리가 없는데 화분을 불러보겠습니다. 컨테이너에서 모델 레이어 추가, 이 노란 꽃 화병, 이건 상관없으니까 뭐 이 화병 렌더링을 할 때 어떤 그 재질 그렇게 어떤 그 색깔 입히는 어떤 재료가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냥 아니요 눌러주면 됩니다. 이런 거. 아이고, 도로 취소됐나요? 다시 불러보겠습니다. 크기로 들어가서 이 컨테이너네요. 컨테이너로 선택이 돼서 잘못됐습니다. 다시 취소하고 꽃병을 선택해 줘야죠. 크기 이 실제 원본은 이 노란 꽃 세송인가가 이렇게 꼽혀 있는데 좀 전에 보셨듯이 그 뭐가 없다는 그 안내창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
폴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모델 렌더링을 하면서 같이 따라온 여러 가지 텍스처나 뭐 어떤 디자인 그 재질이 같이 이 원본하고 같이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 폴더 정리를 하다가 그것이 유실됐기 때문에 이 색깔이 그냥 하얀색으로 나오는데, 이건 뭐 나중에 이걸 해체한 다음에 각각 부위마다 색깔을 입혀줄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거는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한가 모르겠는데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고 또 크기를 더 줄이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0.1로 다 통일하겠습니다. 0.1 0.1 0.1 그 다음에 그러신 다음에 위치를 이용해서 이 현재 이 탁자에 가까이 붙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, 이걸 움직여서 귀퉁이다 갖다 구석에다 딱 놓습니다. 딱 여기 중간에 이렇게, 아이고,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은 실제 나중에 실행을 해도 정확하게 이 위치 변동 없이 잘 따라간다는 거,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이 높낮이가 안 맞은 건 이 카메라 3를 보면 알 수 있고요. 이거 3 여기서 아이고, 여기 맞았습니까? 예, 맞았습니다. 여기 귀퉁이에 이렇게 딱 제자리에 놔두면 된다는 거 이제는 아셨죠? 카메라 2와 3 몇 번 강조를 하는데요. 이 작업의 모든 그 효과나 본인의 구상은 이 카메라 2와 3의 작업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.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카메라 2와 3를 접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하는 작업이 좀 번거롭고 귀찮아도 이 작업을 제대로 하셔야만 제 영상 효과가 나니까요. 꼭 염두에 두십시오. 카메라 2와 3. 저처럼 이렇게 뭐 규모가 좀 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수도 없이 들락거립니다.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혹시 지가 뭐 비염약을 잘못 먹어서 취하기라도 하면은 몽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. 하여튼 그 모델 3 모델 파일은 카메라 2와 3를 통해서 한 60-70%의 작업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그 구상 있으면 그 구상대로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. 뭐 난로도 갖다 배치할 수 있고 뭐 벽난로, 테레비, 책장, 살림 도구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? 엄청 많은데 그 부인들이 각각 알아서 어떤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시면은 그 게트하우스 스케치업 게터 모델 거기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있으니까요. 그 영어 단어를 모르시면은 인터넷 그 무슨 사전이나 구글 번역, 네이버 번역 그런 데 들어가서 단어를 쳐서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검색하셔서 그 단어 가지고 가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모든 배치 작업이 끝나셨으면은 나중에
컨테이너 작업을 통해서 일일이 효과를 주면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 액자나 그 뭐 테레비, 기타 뭐 이 피아노 색깔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.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 키프레임 작업을 모두 끝내시고 나중에 렌더링을 하기 직전에 모델마다 해체를 하세요. 컨트롤 U 키를 이용해서 다 해체를 하시면은 그 어느 부분인지 그 일일이 찾지 않아도 이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따닥 하면은 몇 번 조각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이 레이어에 이게 자동으로 보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. 필요한 부분에 따닥 하면은 몇 번 쪼가리가 거기 마우스에 해당하는지 이걸 보시고 그러신 다음에 이 효과 변경에 들어가서 다른 그 텍스처 재질을 입히던지 꽃병의 경우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. 따닥해서 꽃병 몇 번이 여기 병 부분에 해당한다. 여기서 선택이 되면은 색상을 선택하시고 색깔을 주시면 됩니다.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. 색깔 고르기가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서 납다면은 색상표 부르는 메뉴는 언제적에 강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컨트롤이 아니라 그 FM3 키 키보드에 위에 보면 F1, 2, 3, 4 쭉 나열이 됐는데 F3번이 색상표를 부르는 단축키라는 거 메모해 두시고 거기서 색상표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. 시간이 어떻게 됐나? 27분 27분인데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강좌를 끝내겠습니다. 다 보셨죠? 이거 일단 끄겠습니다. 제가 만든 영상에 보면은 그 탁자니 그 피아노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효과를 준 게 있는데요.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모델 레이를 통해서 피아노를 불러보겠습니다. 피아노. 나왔죠? 이 바탕이 어두우니까 좀 밝은 걸로 바꿔주고 피아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해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가 앞선 강좌에서는 이렇게 피아노를 끝까지 부른 다음에 손을 안 대고 놔뒀는데 미리부터 이 피아노를 드린다고 해서 미리부터 이렇게 분해를 해서 반짝반짝 광이 나는 효과를 주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무슨 에러가 발생할 경우 수정이 도저히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컨테이너 속에 묶었던 단독으로 불렀던 간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해체를 해야 합니다.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냥 참고로 예를 들어 보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체를 하지만은 다른 영상 작업에서는 절대 앞서서 이렇게 해체를 하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. 피아노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10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창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1, 2, 3, 4, 5부터 10번까지 조각으로 분해됐습니다. 그럼 이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
몇 번에 해당하나 이걸 찍어 봅니다. 이렇게 6번이네요. 6번 6번 상태에서 이 효과 변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텍스트 선택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. 텍스트 선택에서 이 특별한 그 효과는 그 다른 뭐 내 컴에 있는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BT 프로그램 내로 들어가서 그 DDS 파일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. DDS 확장자가 DDS 메모해 두십시오. DDS 확장자가 프로그램 X86에 들어가서 BT를 선택해 줍니다. 그럼 메디아로 들어가면은 요 맨 밑에 텍스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. 텍스처 바로 여기서 그 DDS 파일을 불러주는 건데요. 여기 보시면은 cubeMap.dds라는 확장자가 보이죠. DDS가 딱 이 폴더 내에 딱 두 개 있습니다. 두 개. 이 하나는 레드라고 해서 하나는 빨간 광택 파일이고 이건 검은 파일인데 그 먼저 cubeMap DDS를 찍어 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 효과의 그 광택에 관한 그 효과가 자동 선택이 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럼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. 빛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분해를 했기 때문에 그 피아노를 회전시켜 볼 수는 없습니다. 이 컨테이너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회전을 주는 건데요. 카메라를 통해서 회전을 줘 보겠습니다. 이게 회전 반경이 엄청 크죠. 이거는 처음부터 컨테이너를 설정하고 컨테이너로 회전을 시키면은 요 제자리에서 돌게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컨테이너 외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경이 크게 회전하는 건데요. 작업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경이 크게 돌아가는 겁니다. 일단 이렇게 줘 놓으면은 그 실행 화면에서 다른 그 살림살이와 같이 회전하면서 그 그림자까지 비춰서 반짝반짝 하는 거고요. 이게 아니고 다른 그 DDS 파일을 또 줘보겠습니다. 이거 찍고 6번으로 바꿔서 이 큐브맵 레드롬이라고 나오네. 큐브맵 레드롬 이걸 찍어주면은 이번에는 빨간 표시가 은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. 바로 이렇게 특별한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그거 알아두십시오. 요 효과 변경에 들어가서 해체를 한 다음에 부위를 선택하셔서 효과 변경으로 들어가서 DDS 파일을 불러준다는 거. DDS 파일의 그 경로를 잘 모르시면은 잘 보십시오.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 X86에서 BT로 들어간 다음에 메디아에서 텍스처 큐브맵 파일 확장자 이렇게 다 보이죠? 이거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. 바로 이렇게 탁자도 그렇고 특별한 살림살이의 경우 이렇게 특별한 색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. 34분이 됐네요. 이만 마치겠습니다.